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교육행정 제가 앞부분을 좀 녹화를 했는데, 그게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행정 파트 앞부분을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기말 준비를 좀 하느라 시간이 좀 금방 갔어요. 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다시 재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행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면 이 단어도 이제 교육 더하기 행정으로 나누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교육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두 가지 렌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렌즈가 있는데, 첫 번째 렌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야 됩니다. 기억나야 됩니다.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 두 번째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임용고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용고사를 생각해 보면 이 세 파트에서 누구를 뽑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사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교수법이 되겠죠. 또는 교수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교수학습 방법.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임용고사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 조직에 대한 부분,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임용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학교 조직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교육행정이라는 과목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요건 어디에서 등장하죠?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학도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됐죠? 교육심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교육심리와 교육공학을 묶어서 한 파트, 교육행정을 묶어서 또 한 파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마다 여기에서 한 파트, 여기에서 한 파트가 항상 교육학 논술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교육행정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게, 잠시만요. 그럼 이제 교육의 두 번째 렌즈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말이죠. 제가 교육의 두 번째 렌즈는 수업과 관련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요게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다.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렌즈가 아주 중요하다.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교육 철학에서 공부를 하고요. 교육의 내용은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에서 공부를 하고요. 교육의 방법은 교육 심리에서 하다가 이제 교육 공학에서 주로 다루고요. 그 중에서도 교수 학습 방법 또는 교수법에 대한 거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교육평가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담기느냐 하는 그릇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이 교육행정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교육의 관점 또는 교육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행정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관점으로 이제 행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지우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육과 행정이 이렇게 있을 때, 행정이란 단어로부터 우리가 교육행정을 좀 유추를 해 봅시다. 우리 교재에는 교육을 위한 행정 또는 교육의 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가 가지는 의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행정을 좀 유추해 보자는 건데요. 행정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행정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국가가 삼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세 개의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누어져서 이렇게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입법, 이게 법을 만드는 거죠. 입법, 사법, 그다음에 그 판단하는 거죠, 법을. 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은 이제 국회에서 합니다. 그죠? 이 수장이 누구죠? 대법원장. 이제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고. 사법은 이제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그, 그 재판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법원장이 되겠죠. 대법원장이 될 테고. 그다음 이제 행정은 어디죠? 행정이 이제 정부죠, 정부. 정부의 수반이 누구죠? 대장이? 대통령이죠. 그죠? 그럼 보면 요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정치 권력, 그것은 이제 행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행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의 측면에서의 행정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행정 또는 공행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행정이 있으면 반대로 사행정도 있겠죠. 사사로운 행정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해당되냐면 회사나 어떤 뭐 조직 뭐 이런 데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활동 말고요.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어떤 뭐 오다를 내린다든지 또는 뭐 부장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반적인 조직에서 모든 해당되는 정치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행정을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행정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블락을 설정해 놨는데요. 여기 이제 사이먼의 우리가 이론 또는 정의를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 보면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협동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협동하는 행위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조직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직에서 특정한 어떤 일정의 조직에서 자기들의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협동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사이먼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의 목적이 있어.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야. 달성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협동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면요. 조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협의체,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되는 모든 곳에는 행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을 보세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나요? 그렇죠. 모여 있죠. 학교라는 공간도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목적 가지고 있죠. 아까 이 안경 두 번째 렌즈에서 목표가 있다 했잖아요. 이때 이 목표는 수업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학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 국가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육도 일정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2인 이상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것들이 바로 교육과 관련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조직체의 대표적인 모습이 학교이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뭐가 존재한다고요? 반드시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조직에서 행정이 발생을 하고 반드시 이 2인 이상이 모인 조직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학교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바라볼 때 과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학교라는 조직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 조직의 모습이 뭐냐, 또는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라는 조직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또는 학교라는 조직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조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과학적 관리론인데요.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뭐가 이제 자꾸 말을 더듬게 되네.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교육학에서 바라봤을 때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게요. 과학이나 실증적이라는 거나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나 논리적이라는 거나 또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나 또는 체계적이라는 것이나 구조적이라는 것이나 또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되어 있는 통이 있다고 치는데 여기에 더하기 2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3을 딱 넣어. 3을 딱 넣으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5가 탁 튀어나오겠죠. 여기 4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6 탁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실제 증명 가능하고 검증도 가능하며 앞이 내다 보이는 예측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절차적이면서 여기 절차적인 게 빠졌네. 상당히 절차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앞이 내다 보이면서 딱딱딱 이렇게 왁구가 맞아지는 왁구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런데 일단 뭐랄까요, 이 아구가 맞아진다고요. 아구라는 말도 맞는 말인가. 아무튼 이렇게 딱딱딱 뭔가 맞물려 돌아가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산업화 시대 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이제 제품이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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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만들잖아요. 요렇게 쫙 체계적이고 쫙 절차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의 대상이다.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어떤 제도권에 소속되어 있는 부품처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조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게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료제는 이제 어떤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고 이제 위계가 있는 겁니다. 계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뭐 위에 회장님이 있고 그 밑에 뭐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뭐 부장님이 있고 요렇게 관료 이렇게 딱 이렇게 계층이 딱 나눠져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이제 관료제론이다 이런 것이고요. 행정관리론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을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형태가 대표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조직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해 두었죠. 그래서 교육행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행정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또는 조직 안에서 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무엇인지,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조직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먼저 짚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에 대한 관점이 5가지가 있다. 전통적 관점,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 대안이론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관점은 3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행정관리론이 있다. 옛날에 그 임용고사 교육학이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될 때는 이 전통적 관점이 아주 자주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관료제론이 이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논술형으로 시험이 등장한 이후에도 관료제론이 한번 교육행정 파트에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교육행정 파트에서 학교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전통적이냐, 인간관계론이냐, 행동과학론이냐, 체질론이냐, 대안이론이냐, 어디에 따라서 이 학교 조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교육행정 시간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행정의 개론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틀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특히 행정이라는 것이 조직 안에서 태동이 되고 학교 조직도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이 도식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행정 공부를 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211쪽에 교육행정의 주요 이론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직 이론이 5개가 등장을 하죠. 보존적인 조직 이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 대안이론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각각 또 안에 보면 조직과 관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4쪽, 215쪽에 보면 이제 교육 조직에서 조직 위계가 있다, 층이 있다. 수준이 있다, 레벨이 있다. 그래서 최상위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 그 다음 시도 수준, 그 다음 시군구 수준, 그 다음 학교 수준, 학급 수준, 이렇게 내려오면서 교육 조직이 수준을, 이렇게 레벨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육행정 파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까지 여러분들 좀 이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